때문에 5월 28일 개관 직후 다음 날부터 휴관했던 계양산성 박물관이 21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문화업계가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요. 김포시 의회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 갈등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노조가 경영진의 불공정 인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전 사업자에게 내줬던 의정부시가 24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24시간 수돗물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일부터 20일 저녁까지 모두 187가구에서 수돗물 유충을 발견했는데요. 민관학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합동 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유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4개 정수지와 23개 배수지, 13개 수용가까지 여과 상태와 수질을 24시간 모니터하고 있고 21일까지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에는 국내 최초의 산성박물관인 계양산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 과정부터 계양구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개관 다음 날부터 휴관을 이어오던 계양산성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계양산성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전시된 유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계양산성 박물관이 휴관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양산에 여러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몰랐던 것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와도 공부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은 지난 5월 28일 개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관 다음 날부터 휴관을 이어오던 상황. 최근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수도권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자 계양산성 박물관도 21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간당 최대 관람 인원도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들은 출입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손소독 과정을 거쳐야만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이나마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관 당시 국내 최초의 산성박물관으로 관심을 받은 계양산성박물관. 다시 문을 연 계양산성박물관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김포 지역 공공도서관도 다시 문을 엽니다. 김포시 공공도서관 6곳은 22일부터 문을 열고 방역 수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고 열람도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따르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면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입장 인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부천시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측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불평등한 감사 처리와 경영진의 소통 부재 등을 문제 삼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대 노조가 나란히 경영진의 불공정 인사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외부 강의와 겸직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내 게시판에 내부 비판 의견을 낸 또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처분이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형평성을 잃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논문 표절이나 더구나 우리 진흥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진흥원은 이전에도 특정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수차례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갈등은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가 아직 열리지 않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예단해 주장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 출장과 겸직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길어지는 갈등에 부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논문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그 어떤 그런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에서 징계를 요청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절차나 그런 적법한 그런 구조 안에서 원장이 좀 공정하고 직원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정확한 임무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집안 싸움이 1년 넘도록 갈등만 증폭되면서 여전히 깜깜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공연 문화업계가 생존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취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축제 및 공연, 행사 등이 중단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모든 문화예술인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속에 뿌리내렸던 이제 공연 인프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와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험적이며 선도적인 공연 문화를 이제 마련해 주길 바라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전과 같은 공연 문화는 달라져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공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네, 기존 실내 대형 공연장 위주의 대면 공연 방식을 좀 탈피해서 요즘 주로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의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방식이 있고요.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방법은 비긴 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따로 또 같이 거리두기 방송 컨셉처럼 공원에서 또는 이제 거리에서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또한 안전 매뉴얼과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고요. 안전거리가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관람석을 배치하거나 또는 이제 자동차 극장 형태의 현장 공연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의 공연이 김포 한강 신도시 라메니체라든가 고촌의 아라뱃길 공원과 같은 이제 상권 중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문화예술인들은 이제 공연할 기회가 생기고요. 무너져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되는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공연 방식을 탈피한다거나 하는 공연계도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해야 할 텐데요. 당장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겁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해주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같은 법에 보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차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포 예술인 등록제를 비롯해서 김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꼭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김포 예술인 등록의 근거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특히 힘들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비롯해서 제대로 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이 시민 여러분들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김포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200기 임시회를 통해서 긴급 추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각각 재난기본소득 5만 원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20억 이하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을 업체당 100만 원씩 총 200억을 의결해서 곧바로 집행하였습니다. 저는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도 필요합니다. 창업교육 컨설팅, 취업교육 컨설팅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제 지역구인 고촌읍, 사호동, 풍무동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챙겨나갈 것이고요. 또한 제 상임 및 행정복지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 문화예술, 경제, 행정, 복지 등에서도 더욱 김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강연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투자금 반환 소송. 의정부시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줬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모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투의 나쁜 선례를 남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다투어 보겠습니다. 1심 판결로 의정부시가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 측에 지급한 돈은 약 1,200억 원. 의정부시는 판결 직후 이 돈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을 엽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의정부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전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2006년 의정부시와 맺은 실시 협약을 근거로 협약이 중도 해지됐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그러니까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시는 실시 협약이 그렇더라도 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 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과연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만약 2심에서도 의정부시가 패소하면 의정부시는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2천억여 원 전부를 물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데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은 1995년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투자금 반환을 놓고 씨름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전국 지자체가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동안 일을 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병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증상에 따라 의료진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병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왔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병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23만 원이 지급되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의료진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가 대형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인천에서 다수의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현대와 GS,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10개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지역 자재, 인력과 장비 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주고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목표로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임대되는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에게 나머지 40% 이상을 특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협업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날 보고회는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업무 협약 이후 교통과 침수, 미세먼지, 지진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솔루션을 활용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시장 민원실을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김포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시장 민원실을 본관 1층으로 옮겨 운영합니다. 새 시장 민원실은 공간을 넓혀 30명 이하의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최고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높은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상은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밤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더울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구름 많겠고 파고는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